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만남에서 정리하였던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제1편부터 시청한 후에 이 내용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1추진 절차에 관하여 요약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추진 절차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줄여서 이 부분을 대개의 경우 생략해버리고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행정청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으면서 동시에 정비 예정 구역을 예전에는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 등속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입안 요청이라는 것은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입안 요청과 권리 산정 기준일의 관계는 제5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앞에서 다루어 본 바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영상에 대한 주소, 즉 URL은 다음 화면에 제시해 두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부산광역시 제2020-349호에 담겨 있는데요. 이는 2020년 9월 14일 고시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제5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입안 요청 이 모두를 담고 있는 고시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6호인데요. 이는 2024년 10월 9일 고시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죠. 앞으로 보다 자세하게 재점검해 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쯤 해두고 본격적으로 제2편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정비사업 14추진 절차 중 첫 번째 추진 절차인 제1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이 있고요. 과거에는 동시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입안 요청이 도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제가 이미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에 그 주소까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입안 요청 등은요, 권리 산정 기준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일명 쪼개기 금지 기준일입니다. 여기에 그 관련 주소 즉 URL 소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처럼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다면 고시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하여서는 법 제4조부터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지난 만남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법 제4조에서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4조의 규정 내용에 관하여 여기에 요약 정리해 두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줄여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비 기본계획은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인데요. 2019년 12월에 수립되어서 5년 후인 2024년 12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변경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거의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여기에 요약 정리해 두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5조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달리 말을 하자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정비 예정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가 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용어 나타나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만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6조에는 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여서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타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영을 하여야 하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는요,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주민 공람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법 제7조에는 말입니다. 기본 계획의 확정이 되면 고시로 이어져야만 하겠죠. 고시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말입니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줄여서 협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될 건데 그건 협의와 심의입니다. 협의의 대상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고요. 심의의 주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하고 일반인 열람을 거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공보라 그러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관보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보와 관보의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을 고시한 때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믿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 조 가운데서 특히 법 제4조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